만약 고용지표에서 계속해서 이런 미국 경제 상황의 불안감,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게 된다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언제 내리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힌트를 좀 받아가는 지표들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6일 파이어 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도 정말 많은 이슈들이 쏟아졌는데요. 코인 시장 안의 이슈보다는 매크로와 관련된 이슈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됐던 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전화가 되겠죠. 중국 매체를 통해서 먼저 내용이 전해졌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의 대표단이 다시 한번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90분 동안 시진핑 주석과 나눴던 대화 아주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중국 관영 매체를 통해서 보도된 내용을 확인을 해보시면 시진핑 주석은 미국에 대해서 여전히 불편한 감정을 여전히 좀 보여주는 모습은 있었습니다. 부정적으로 미국이 중국한테 내린 조치를 철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유학생들을 모두 못 오게 막는 그런 조치를 또 내리기도 했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단 중국인 미국 유학생 비자 취소라던가 이런 차별적인 조치들을 놓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조율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를 놓고 일단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키를 잡고 방향을 잘 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 관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중국이다 좀 이런 내용을 내포하는 발언들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이 신화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을 매우 존중하고 또 미국은 중국 경제가 강고한 성장을 유지하는 것을 낙관한다 이런 내용들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단편적으로는 중국과 미국의 긍정적인 대화가 90분 동안 이어졌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앞으로 다시 한번 만나게 될 양국 대표단이 가지고 올 내용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관세 유예가 언제까지 되는지 그리고 그 관세의 최종 확률은 어디까지 낮아지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 최근에는 어느 정도 1달러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발표됐던 지표들도 중요했습니다. 일단 유럽은행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를 다시 한번 인하를 했죠. 7번 연속으로 금리 인하를 하면서 무역전쟁의 불확실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크립토 시장에서 이 연준이 아닌 유럽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는 게 어떤 영향을 줄지를 생각을 해보면 가장 크게는 ECB의 금리 인하는 이 글로벌 유동성 환경 완화의 시작점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비트코인과 같은 리스크 자산의 선호 심리를 자극할 수가 있겠고요. 시장 안에서의 유동성이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가지고 가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기관 투자자들의 이 투자 확대도 기대감이 있겠죠. 금리 인하가 확산되면 이 정통 자산 수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기관들이 대체 자산인 크립토에 관심을 돌릴 가능성도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가격 반등의 시그널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 중장기적으로 크립토는 늘 미국의 방향성을 따라가기 때문에 연준이 언제 금리 인하를 해주는지가 더 중요한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습니다. 2주 연속으로 지금 증가세가 확인이 됐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8개월 만에 최대치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기록이 되면서 고용시장에 둔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 쪽의 데이터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발표가 될 고용지표가 되겠죠. 때문에 오늘 새벽에 발표되는 고용지표를 주목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만약 고용지표에서 계속해서 이런 미국 경제 상황의 불안감,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게 된다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언제 내리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힌트를 좀 받아가는 지표들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만약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코인 시장은 어떻게 되는 걸까? 특히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를 놓고 현재 여러 애널리스트들은 비트코인이 15만 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수혜를 받고 15만 달러까지의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9월 정도부터 비트코인의 금리 인하가 연준의 금리 인하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9월 정도까지 비트코인의 가격이 15만 달러로 올라갈 수 있을지 함께 기다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인 시장 쪽의 이슈들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미국 상원에서 미셸 보우먼 이사를 연준의 감독 부의장으로 임명을 시켰습니다. 48대 46의 표결로 최종적으로 통과가 됐는데 보우먼 이사 같은 경우는 지난 2018년부터 계속해서 연준 이사로 재직을 해왔었고요. 이번 임명으로 금융기관 감독과 규제 정책을 주도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미셸 보우먼 이사가 연준의 감독 부의장이 된 거를 놓고 신세아 루미스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크립토 시장에는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을 위한 전환점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왜냐하면 보우먼 이사 자체가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자세들을 보여주긴 했지만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의 발전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페드,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정책들 혹은 규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시그널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연준이 어떤 행보들을 보여줄지 보우먼 의장과 함께 차별화되는 어떤 규제안들이 나올 수 있을지도 기다려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시장에서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USDC의 발행사인 서클이 바로 이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된 이슈겠죠. 31달러에 상장을 했는데 결국 170% 가까이 폭등을 하면서 가격이 83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도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인 미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될 텐데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 1년 넘게 엄청난 시가총액 증가량을 보여왔습니다. 앞으로도 시가총액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임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만약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추가적인 시총 상승이 나온다면 당연히 서클 주가도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크겠죠. 일단 첫날에만 170% 가까이 폭등을 했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 있을지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액수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부분도 긍정적입니다. 5월 말 기준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들은 총 850억 달러 수준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 1년 동안 약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업 개수로만 봤을 때는 1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약 80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전략 비추간을 승인한 이후에 4월 초 이후로만 기업 보유 비트코인은 10만 개가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나스닥 상장사인 ATIF 홀딩스가 직접 매수나 채굴을 통해서 1000개의 비트코인을 더 보유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정부 그리고 기관 차원에서 비트코인의 채택량이 증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비트코인의 사용 사례도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버의 CEO가 직접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우버에서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결제를 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우버는 이미 신용카드나 페이팔, 애플페이 등 다양한 디지털 결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우버가 여기에다가 비트코인까지 추가를 할 계획임을 밝혔고요. 다만 회사 차원에서 직접 보유를 하거나 투자할 의도는 없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결제 수단이기 때문에 크립토도 함께 추가를 하겠다라고 CEO가 직접 밝혔습니다. 뭐 언제 될지 아직 구체적인 시기가 전해지진 않았지만 우버가 이 암호화폐를 직접 결제 수단으로 허용을 해준다면 당연히 코인 시장에는 크게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재밌는 사례 중에 하나는 루마니아 우체국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 ATM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우체국에서는 공과금을 내거나 하는 등 좀 중요한 나름의 위치잖아요. 나름 중요한 장소인데 이런 국영 우체국 안에서 비트코인의 ATM을 설치했다. 이런 거는 사실 뭐 정부 자체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면서 암호화폐를 점차 수용해 나가고 있다라는 신호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흥미로운 사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트루스 소셜, 트럼프의 미디어 회사죠. 트루스 소셜 같은 경우는 지금 SEC에 비트코인 ETF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직접 비트코인 ETF를 발행할 예정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다만 뭐 계획은 할 수는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SEC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SEC의 승인이 나올지는 아직까지는 상황이 명확해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너무 적극적인 암호화폐 이 사업 행보로 인해서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불만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SEC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간밤에도 암호화폐 시장에는 긍정적인 이슈들이 정말 많이 전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약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10만 1000달러 선까지 다시 밀려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여전히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비트파이넥스에서 최근 비트코인의 롱 포지션이 감소가 됐는데 오히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이게 비트코인 랠리의 신호다라고 분석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개미들,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시장의 방향성을 반대로 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롱 포지션이 줄어드는 건 개인들이 생각하는 반대 방향인 롱이다. 롱에 더 힘이 실릴 수 있다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차트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상황은 어떨지 파이어 차트를 통해서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약세가 좀 더 강해지면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더 올라갔습니다. 63.6%까지 올라온 모습이고요. 다만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약세는 강한 모습이죠. 비트코인은 현재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단 단기적으로 시장의 약세가 강하게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RSI와 파이어 시그널이 모두 97%를 가리키면서 시장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4일 추세를 확인해보는 트렌드 라인 같은 경우도 70% 넘게 하락을 현재 점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조금 더 긴 요일 수로도 가격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은 강해 보이는데 이틀 전에 함께 확인했던 숏에 대한 시그널이 뜨고 나서 지금 강하게 가격 하락이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10만 2,000달러 선까지 밀려 내려온 모습인데요. 비트코인의 단기와 장기 하락 추세에 이 지지를 받지 못하고 캔들이 모두 아래까지 내려간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추가적인 가격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일단 당분간은 방향성을 확인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지와 저항 라인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켜줘야 됐던 10만 1000달러 선 아래까지도 캔들이 내려간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 전환이 나오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강한 상승이 현재는 필요해 보입니다. 10만 4000달러 선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해줄 수 있을지 추세 전환에 대한 방향 전환이 나올 수 있을지를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초반에 많이 올랐었던 만큼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하락폭이 더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7% 정도 가격 조정이 나오면서 2,400달러 선까지 내려온 상황이고 굉장히 단기간에 숏과 롱 포지션에 대한 시그널들이 오갈 정도로 좀 지속적인 횡보를 보여주고 있다가 결론적으로는 숏에 대한 시그널을 어제 저녁에 받아냈고요. 하루 만에 7% 정도의 가격 하락이 나왔습니다.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지지를 받지 못한 채 일단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어서 다시 한번 가격 지지 라인 구간까지 캔들이 돌아갈 수 있는지 이 부분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동일하게 저항 라인을 뚫고 올라가서 지지를 해서 추세를 바꿔주는 게 중요하겠죠. 2,600달러 선까지의 가격 회복이 나올 수 있을지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방향성은 오늘 저녁에 나오는 고용지표를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고용지표 이후에 시장의 방향성이 정해진다면 주말에는 그 방향으로 또 더 힘이 많이 쏠릴 수 있다는 점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의 시장은 어떻게 이어지는지 월요일에 다시 영상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